우리가 수업 시간 때 거리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설명이 빈약했던 느낌이 있어서 좀 보완하고자 영상을 따로 찍게 됐습니다. 일단 거리곱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에 뭐 미분 단원, 적분 단원 할 거 없이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식을 쓰는 줄을 한 줄이라도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여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수식을 세워서 대입하는 그 과정에서 한 줄을 이제 지우는 느낌인데 너무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함수값.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리곱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거.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한 예인데 이차함수 하나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차함수 fx가 있다고 치고 이 fx는 편의상 최고차 수가 1인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제 공교롭게도 3하고 뭐라고 할까? 3하고 한 7 정도라고 할게요. 3하고 7 정도. 자, 이때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이 얼마일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식을 작성을 하겠죠.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fx를 x-3, x-7 이렇게 일단 식을 쓰고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의 거리가 지금 현재 4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거리의 절반만큼을 잘라서 중점 구해주시면 이 중점의 x좌표가 5가 될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f 대신에 5를 대입할 거고 그럼 f에 5를 대입하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 근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 f의 5라는 값은 5 마이너스의 3과 5 마이너스의 7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대입해서 숫자를 곱해서 계산할 건데 계산하기 전에 한 번만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5-3이라는 거는 이 정중앙으로부터 3이라는 지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2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5-7은 7-5의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부터 5까지의 거리, 역시나 이제 2가 되는데 우리는 5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7까지의 거리는 음수 방향으로 2인 거죠.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리를 재야 큰 값에서 작은 걸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할 때는 플러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거리를 사용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에서 7까지 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거리에 마이너스 값이 붙은 거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면 얘도 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얘도 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걔네들이 당연히 이제 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실제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 fx라는 식을 쓰는 과정이 없이 그냥 5로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중앙인 거죠. 얘네들의 정중앙인 5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그냥 함수값이 나오더라. 이런 게 이제 거리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요게 이제 3차식으로 확장이 되면 이런 느낌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엔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고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뭐 예를 들어서 2하고 뭐라고 할까요? 2하고 5하고 7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 5, 7.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가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f에 뭐 8 같은 게 궁금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f에 8. f에 8이면 여기가 7이니까 8이 이제 여기 있겠죠. 그럼 얘도 만약에 내가 못
모범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치면 fx가 얘가 이제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얘는 최고차 계수가 2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2x3승.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얘는 최고차 계수 2에다가 x절편 2하고 5하고 7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3차원 수식이 작성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8을 대입하는 겁니다. 8. 그럼 f의 8은 2 곱하기 8 빼기 2에다가 8 빼기 5에다가 8 빼기 7에다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그 계산 결과가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우리가 거리에 대한 느낌으로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8 빼기 2는 내가 계산해야 되는 이 8로부터 2까지의 거리인 거죠. 거리. 왼쪽 방향 거리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이제 6이고 그 다음에 8-5라는 거는 8부터 5까지의 거리예요. 여기 이제 3이겠죠. 그 다음에 8 빼기 7 역시나 이제 8과 1 사이의 거리 1이 되겠죠. 지금은 전부 다 왼쪽으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계산이 됐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산되는 건데 우리가 매번 또 이제 이렇게 식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거리곱은 계속 이야기하지 함수식을 작성하는 단계를 무시하는 연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 줄 줄이고 싶어서 거리곱을 쓰는 거야. 자, 그럼 써보면 왼쪽 방향으로 가니까 거리 6하고 3하고 1 곱하시고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최고차 계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최고차 계수인 2까지 전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의미를 적어보면 여기 있는 631이 거리곱인 거고 거리곱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 계수가 되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된다. 최고차 계수.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36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제 요 바깥에 있는 걸 계산했지만 뭐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걸 계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랑 5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에 3이라는 값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f의 3이 궁금해. f의 3.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3에서 2까지 왼쪽 거리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그러니까 이제 절편들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야. 그럼 3부터 5까지면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2거리일 거고요.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 2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요거 곱하시면 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8에다가 2 곱하니까 1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에서의 함수값이 16이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당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계산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쨌거나 계속 강조하지만 왼쪽 방향으로 거리를 잴 때는 플러스, 오른쪽으로 잴 때는 마이너스. 그 정도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x절편이 3개인 경우를 봤는데 뭐 x축이랑 접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x축에 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나 이제 fx 뭐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x3승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고 하고 여기를 1, 여기를 뭐 4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f3 요거 이제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 방식이라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뭐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배웠으니까 2분의 최고차 계수 1에다가 지금 이제 극대가 나오는 지점이 1이고 원래 이제 4가 주어졌었는데 2대1 내분 관계를 통해서 극소가 3에서 나오는 걸 찾죠. 그래서 3부터 1까지 3-1 두 개의 극값이 발생하는 지점 그들 사이의 간격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극대값이 0이고 그리고 이제 극대극소 차이가 4니까 극소값은 3일 때 마이너스 4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극소 차이 공식만 배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획기적으로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거리 곱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3에서의 함수값을 궁금해하니까 3에서의 함수값 궁금해하니까 바로 이제 절편 두 개 주어져 있겠다. 거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3부터 1까지는 왼쪽 거리니까 플러스 2로 계산하시고 3에서 4까지는 오른쪽 거리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2를 곱할 건데 문제는 얘는 이제 중근이죠. 중근이니까 접했으니까 중근이기 때문에 2를 한 번 곱하는 게 아니라 두 번 곱해주는 겁니다. 두 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절편이 일치되어 있는 결과가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를 두 번 곱하고 그 다음에 음수거리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 1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극소가 어딘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3에서의 함수값 바로 그냥 따면 된다는 얘기죠.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3차 함수에서의 극대극소 차이 공식도 좀 훨씬 간단한 산수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뭐 일단 여기까지가 함수값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 세 가지의 예시는 단일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값을 논했어요. 단일한 함수.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fx 하나의 함수만 놓고 지금 거리를 곱해서 함수값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함수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fx랑 gx랑 해서 이제 gx는 직선이고 fx는 최고차 계수가 2, 3차 함수인데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의 x 좌표들을 뭐 아까랑 똑같이 2하고 아까 5였나? 여기를 7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257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요런 걸 계산하고 싶어요. F의 8과 G8의 차이를 계산하세요. 라는 거가 이제 궁금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이제 거리곱까지 하는 마당에 차 함수를 모를 리는 없을 테니 얘도 만약에 모범적으로 풀겠다라고 치면 fx-gx라는 함수의 식을 먼저 쓰게 되겠죠. 그럼 얘는 3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100번 빼봤자 얘가 안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 2에다가 교점의 x좌표가 257 나왔으니까 x-2에 x-5에 x-7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8을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얘도 2 곱하기 8 빼기 2 그냥 이거 바로 씁시다. 위에다가 바로 쓸게요. 얘도 그냥 바로 쓰면 2 곱하기 8에다가 2를 뺐으니까 6 8에서 5를 뺐으니까 3 8에서 7 뺐으니까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도 이제 매번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거리곱은 함수식을 쓰는 과정을 생략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에다가 8부터 뭐 8은 한 이쯤 어딘가 있을 거니까 이 8부터 2까지의 거리, 5까지의 거리, 7까지의 거리를 그냥 다 곱하시면 된다. 그럼 8부터 2까지 거리 6이고 8부터 5까지 거리 3이고 8부터 7까지 거리 1이니까 그냥 이거를 그대로 거리곱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봤었던 거랑 동일한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6 곱하기 6이니까 뭐 아까도 이 답이었나? 36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거리곱이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 때는 언제냐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똑같이 fx라는 애가 뭐 이번에는 1차 1이란다.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역시나 이제 gx랑 이렇게 만나는데 얘가 뭐 이번엔 뭐라고 할까요? 뭐 2x-3 정도라고 할까요? 2x 더하기 3이라고 하죠. 2x 더하기 3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 아까랑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 2, 여기 5가 될 거고 여기 8 될 거고 하겠죠. 자, 이번에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번에는 뭐 f에 4가 궁금했다라고 해봅시다. f4. 굉장히 특이한 문제죠. 자, f4가 궁금하다. f4. 그럼 얘도 모범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그럼 역시나 우리는 차함수를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fx-gx 이렇게 쓰시고, 그럼 얘는 지금 f 3차계수 1이니까 그냥 1에다가 교점이 x-2에 x-5에 x-8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f4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f의 4 마이너스의 g의 4,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4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또 써보고 나니까 여기 있는 g4가 얼마였냐면 여기다 4를 대입하는 거니까 11이죠. 11. 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써놓고 나서 구조를 다시 뜯어보는 거예요. 구조를 다시 뜯어보니까 일단 F4라는 애가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써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 이항하니까 플러스 11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 똑같아. 여기 있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정체는 뭐 4가 한 이쯤 어딘가에 있었을 거니까 4부터 2까지의 거리가 2이다. 4부터 5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1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4더라. 요만큼은 그냥 거리곱인 거죠, 거리곱. 거리곱. 최고차 계수 1까지 반영한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차함수로 엮이기 때문에 얘처럼 단독값을 물어볼 때는 직선이 이항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에서의 함수값을 4에서의 직선의 함수값을 플러스 해준다. 이 얘기인 거예요. 플러스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한 11을 더해준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차함수를 볼 때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직선을 축으로 인식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x축으로 먼저 인지하고 거리곱을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x축으로 여기다 지금 4를 대입하면 이제 이게 직선이 11만큼 반영되는 거니까 그 보정치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차함수에서도 2개 이상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거리곱으로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아까 우리가 3차 함수 볼 때 직선이랑 접하는 경우에서도 성립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선이 얘랑 접해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만 하나 간단하게 예를 또 들어보면, 이번에는 3차 함수가 fx가 2x 상승으로 시작한다고 칩시다. 2x 상승.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를 뭐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4라고 합시다. 4. 이번엔 궁금한 건 f의 요 g야. 요거 g가 되고 이 gx가 뭐라고 할까요? gx가 뭘로 하지? 3x-1이라고 합시다. 3x-1. 자, 이제 궁금한 거는 f의 3 얼마니? f의 3 좀 식상한가? f의 5로 갈게요. 아까 4 했으니까. 이번엔 밖에 있는 거. f의 5 얼마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엔 바로 가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2니까 일단 2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선과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직선을 일단 축으로 인지하고 거리곱을 먼저 쓰라 그랬어요. 그럼 5가 이제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를 재겠죠? 그럼 5부터 1까지 왼쪽 거리 4가 될 거고 5부터 4까지는 왼쪽 거리 1인데 여기서 접했기 때문에 제곱 들어가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얘가 x축인 경우야. 근데 5에서 여기에다가 g의 5만큼 보정치가 들어갈 거고 그걸 이제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g의 5를 대입하면 15에서 1 빼니까 14죠. 그거를 이렇게 더해 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8 더하기 14가 되니까 22로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얘도 이제 혹시나 검증을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fx의 마이너스의 g의 x는 역시나 최고차 계수가 2인 3차 함수인데 지금 1에서 뚫었고 4에서 접했어요. 4에서 접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f5를 계산하고 싶어서 양변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 f의 5에다가 마이너스 g5는 1로 넘깁시다.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1의 제곱에 플러스 g의 5가 되니까 우리의 거리곱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개 이상, 그러니까 3차 함수, 곡선하고 직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리곱을 잘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이번엔 미분계수에 대한 거리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미분계수에 대한 거리곱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요거는 3차 함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일단 하긴 할 건데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결국 거리곱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지점과의 거리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 절편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f'a를 계산할 건데 그 a라는 애가 하필이면 절편인 경우가 있을 거고 절편이 아닐 때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식으로 먼저 1번을 걸어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f의 x가 최고차 계수가 k라고 합시다. 최고차 계수가 k.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k인 이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x축과 만나는 세 지점의 좌표가 a랑 b랑 뭐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의 식을 써볼 수가 있잖아요. fx 식. 그럼 얘는 k의 x-a의 x-b의 x-c가 될 거고 요 상태에서 지금 내가 궁금한 건 f'A 즉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한 건데 그래서 f'의 a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다가 지금 a 넣으면 0이 되죠. 그럼 뭐 이 정도는 다 알 거야. 이거 이제 미분계수 구할 때 이거 가려서 계산하는 거. 그럼 가려놓고 써보니까 k의 a-b 곱하기 a-c가 되죠. 얘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다시 보죠. 다시. 계속 이야기하지만 거리곱은 나는 이걸 안 쓰고 싶습니다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그랬죠. 이거 안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다시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하면 1을 곱하는 거니까 식은 변함이 없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씩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b-a에다가 b랜다. c죠. c-의 a가 돼요. c-a. 그럼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a로부터 b까지의 거리죠. 그리고 a로부터 c까지의 거리야. 그 두 개의 거리를 곱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두 개의 거리를 곱했다. 괜찮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b 빼기 a가 거리고 c 빼기 a가 거리고 해서 내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뻗쳤는데 똑같아. 아까랑 똑같아. 그 기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왼쪽 아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가만히 보면 a-b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거리에 마이너스죠. 그지? a-c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거리에다 마이너스. 어차피 곱하면 플러스야.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치면 그냥 거리를 곱해놓고 그림상으로 파악해도 괜찮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이런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한 미분계수 구할 때 살짝 혼동 올 수 있겠지. 예를 좀 들어봅시다. 또 예를 들면 이번엔 이 fx라는 애가 최고차 계수가 뭐 마이너스일 순 없지. 뭐 2x 3승으로 시작한다고 치고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뭐 이번에는 1하고 5하고 6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 5, 6. 자, 그러면 이번에 내가 궁금한 건 f'의 1이에요. f'의 1. 그럼 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1에서 5까지 그리고 6까지 거리를 재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거리겠지. 그럼 1부터 5까지 거리가 마이너스 4, 1부터 6까지 거리는 마이너스 5죠. 최고차 계수가 2였어요. 그럼 얘는 이거 20에다가 2를 곱하니까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이것도 뭐 굳이 확인을 해보면 fx가 2배의 x-1에 x-5에 x-6인 거니까 f'을 구하려고 하면 요거 이제 지워놓고 여기다 1 대입하면 같은 식 나오잖아요. 그지? 그럼 만약에 f'의 5가 궁금하다. 그럼 f'의 5가 궁금하면 이번엔
5부터 거리를 재겠죠? 5부터 거리를 재는데 얘는 사이에 있으니까 5에서 1까지의 거리는 왼쪽 거리니까 플러스, 5에서 6까지는 오른쪽 거리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최고차 계수 2를 반영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에다 2를 곱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8 되겠죠. 뭐 내친김에 6까지 구해봅시다. 그럼 F'의 6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6에서의 거리인데 6에서의 거리는 지금 전부 왼쪽 거리죠. 6에서 1까지 거리 5가 될 거고 6부터 5까지 거리 1이 될 거고 그 다음 최고차 계수 2까지 곱해서 10이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는 거리를 뭐 이제 2번 곱하거나 3번 곱하거나 뭐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그 기준점에서 곱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만하시죠? 그럼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지금은 이 절편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거리를 모아주면 되죠. 부호만 잘 반영해서. 근데 이번에는 EX가 아니지. 이번에는 F'A가 궁금하긴 해. 얘가 궁금하긴 한데 이번에는 A가 그 절편이 아닌 경우가 궁금한 거야. A가 절편이 아닌 경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경우는 도함수로 거리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도함수로 거리곱을 사용한다. 이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도함수로 거리곱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우리가 극대하고 극소의 위치가 명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명확한 경우. 그러니까 명확하다라는 게 꼭 이제 상수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딱 내가 확 잡아낼 수 있을 때 극대 어디지? 뭐 이런 거 이제 말고 뭐 식이 됐든 상수가 됐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도함수의 거리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이번에는 얘 최고차 계수 한 3 정도 줘볼게요. 3x 세제곱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이 2인가 뭐 이렇게 줍시다. 자, 이 상태에서 얘랑 같은 y-값을 가지는 지점의 x-값의 좌표가 뭐 계속 3만 넣으면 밋밋하니까 8 정도라고 해볼게요. 8. 숫자 너무 커질라나? 그냥 3 합시다. 5로 할게요. 5. 좀 줄일까? 1사로 하자. 1사. 1사로 해볼게요. 1사. 자, 이때 궁금한 건 뭐냐면 이때 궁금한 건 F'의 4 얼마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F'의 4.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차이를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미분계수의 거리곱은 결국 절편이 핵심이었어요. 절편이 핵심이었어요. 절편으로부터의 거리, 뭐 이제 이런 게 핵심이었는데 얘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X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4기 때문에 나는 극소가 나오는 지점이 3이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극값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절편이 아닌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도 구해낼 수 있다. 근데 그걸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F'의 4라는 거는 4에서 프라임 X의 함수값인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프라임 X가 지금 얘가 F 프라임 X겠죠? 프라임 X.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1하고 3이라는 소리입니다. 1하고 3. 그럼 나는 4에서 프라임의 함수값이 궁금한 거니 여기서 쓰자는 얘기죠. 그럼 얘는 도함수에서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프라임 X에서 함수값의 거리곱으로 연산되겠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 그럼 계산해보면 일단 최고차 계수를 반영해야 되는데 얘가 3x 3승으로 시작하니까 프라임 x는 9x 제곱으로 시작하는 애겠죠. 9x 제곱. 그럼 최고차 계수 9 갖다 놓으시고 4부터 1까지 거리가 3이죠. 그지? 그 다음에 4부터 3까지 거리가 왼쪽이니까 1. 27이에요. 27.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죠? 뭐 얘도 만약에 이제 정석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뭐 정석적으로 푸는 것도 사실 비슷해요. 이게 최고차 계수가 지금 3인 3차 함수니까 도함수 최고차가 9일 건데 1과 3에서 0 되는 게 확인되니까 f'의 x는 하고 식을 한번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f'의 x는 9배에 x 빼기 1, x 빼기 3 거기다가 4를 대입한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얘도 도함수에서의 거리 곱으로 그냥 빨리빨리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점에서 왼쪽 거리 계산하고 최고차 계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뭐 이걸 굳이 쓰냐? 생각보다 쓸 일이 한 번씩 등장할 때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썼다는 것이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경우에 그게 조금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얘가 좀 이상하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저기에서는 극대극소의 위치가 명확한 경우에 도함수의 거리 곱이었다면 이번에는 f'의 a를 구할 때 극대 혹은 극소 이건 몰라. 근데 절편은 알아. 이런 경우가 또 이제 있겠죠. 이런 경우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아니라 이것도 그냥 일반화 걸고 먼저 시작합시다. 자, 만약에 3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fx고 역시나 최고차 계수가 k라고 합시다. kx 3승 어쩌고. 그리고 나서 얘가 x축과 만나는 세 지점이 아까랑 똑같이 a, b, c라고 해볼게요. a, b, c. 자, 이번엔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 P에서의 아까 창문 열었더니 벌레가 이렇게 잡고 P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일단 얘를 식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럼 fx는 k의 x 빼기 a, x 빼기 b, 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할 건데 미분해보면 프라임의 x는 아까는 f 프라임의 절편값이었기 때문에 가리어서 푸는 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절편에서의 함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생으로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해보면 뭐 일단 상수배는 밖으로 꺼내 놓으시고 안쪽을 미분하겠죠. 그럼 저거 안쪽을 미분하시면 x-b에 x-c 그리고 x-a에 x-c x-a에 x-b 이렇게 도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p를 대입하면 p에서의 미분계수가 등장할 건데 처음이니까 한번 써봅시다. 처음이니까. 그러면 f'의 p라는 놈을 k배에다가 p-b, p-c 더하기 p-a, p-b 더하기 p-a에 p-a 아까 c가 있었네. 뭐 c 어디다 쓸게요.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개 항이 더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역시나 이걸 쓰기 귀찮은 거잖아요. 이걸 쓰기 귀찮고 이거 쓰기 귀찮고 미분하기 귀찮으니까 거리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식들을 쓰지 않고 얘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냐인데 뭐 이거야 최고차 계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P 빼기 B, P 빼기 B 얘는 뭐냐? P에서 B까지의 거리겠죠. 그치? 그 다음에 P 빼기 C 그럼 얘는 여기까지 거리겠네. 그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P-A 얘는 P부터 A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기억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는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거리들을 L1과 L2와 L3라고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L1과 L2와 L3 잘 생각해 보시면 대응을 먼저 시켜볼게. P-B는 L2죠. P-C L3였고 얘가 L1이었고 얘가 L2였죠. 얘가 L1이었고 얘가 L3였어요. 지금 보면 한 번씩 다 곱해지거든. 그러면 L1 곱하기 L2가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그 다음에 L2 곱하기 L3가 요거 두 개 곱한 게 되고
L1 곱하기 L3가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 생긴 게 좀 웃는 것 같잖아. 그치? 약간 웃는 표정 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들 부르고들 있냐면 뭐 또 이렇게 불러요. 스마일 거리고입니다. 스마일 거리고입니다. 좀 이름을 붙일 거면 뭐 아무튼 스마일 거리고비라고 부른다. 요렇게 웃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편에서의 미분계수가 아니라 좀 특이한 곳에서의 미분계수를 알고 싶으시다면 거리를 전부 재서 그냥 일렬로 나열해 놓은 다음에 빵긋빵긋 웃게 만들어주면 미분계수 나온다 이거죠. 최고차 계수 당연히 곱해야 되는 거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요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3차 함수 그 다음에 한 이쯤에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x의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f'의 0은 얼마일까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정중앙 어딘가에 당연히 그 값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 그 값은 아닐 건데 아무튼 이 어딘가에 이제 0에 대한 지점이 있을 거고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3 뭐 어쨌거나 0에서 구하고 싶대. 그러면 일단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요거 안 써도 되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여기 있는 0부터 거리를 열심히 재서 일단 갖다 모아요. 그럼 왼쪽 거리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리 1이고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오른쪽 거리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실 웃게 만드세요. 이렇게 웃고 이렇게 웃고 이렇게 웃고. 자 그럼 곱해보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이 예를 들고 왔냐면 우리 수업 때 1등급 만들기 풀다가 중간에 이거 하는 짓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그대로 이제 기억해서 들고 온 건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괜찮죠? 뭐 지금이야 이제 아까는 예를 들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바깥쪽에 갖다 놨는데 안에 있는 거를 구할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합니다. 스마일 거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런 걸 해볼까 하는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다룰 때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는 미분계수 전에 함수값 거리곱을 다룰 때 곡선과 직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거리곱을 어떻게 쓸 거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만약에 3차함수 이렇게 있어요. 이번엔 최고차 계수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2.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g가 있고 요 g를 뭐라고 할까 이번엔 뭐 2로 합시다. 2x-3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2x-3. 자 그리고 나서 요 지점들을 이번엔 1, 4, 뭐 6 정도로 줄게요. 1, 4, 6 정도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하고 싶냐면 뭐 한 이런 지점 7에서 대충 뭐 시킬지 감이 오시죠? F'의 7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제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F'7. 자 그럼 얘도 좀 정석적으로 한번 먼저 풀어봅시다. 정석적으로. 자 그러면 f의 x-g의 x라는 함수를 먼저 당연히 쓰겠죠. 자 그럼 얘를 써보면 2배의 x-1, x-4, x-6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h의 x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f'의 7이 필요하니까 일단 미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바로는 안 되니까 f'x를 돌려서 구할 것 같고 그거는 실제로 관계식으로부터 f'x-g'x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7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H'의 7에 F'의 7 마이너스 G'의 7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미분해서 7을 대입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7을 대입하는 과정이 1도 아니고 4도 아니고 6도 아니고 절편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도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즉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마일 거리곱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스마일 거리곱. 아니면 뭐 미분해서 직접 대입하든가. 그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G'7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엮여있는 함수가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러한 1차 함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상수함수가 되고 그게 기울기죠. 기울기. 그러니까 아까 함수값에서의 거리곱, 차함수 거리곱에서는 이놈의 함수값을 직접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눈만 달려있으면 기울기 가지고 오는 게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에 넘겨서 더해준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거리곱을 이용해서 구해본다면 7에서 최고차 반영하시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곱 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G'의 1을 이렇게 G'7이죠. G'7을 더해준다.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짓 할 거냐? 거리곱 하겠죠. 그럼 7에서 1까지 전부 왼쪽 거리 6에다가 7에서 4까지 거리 3에다가 7에서 6까지 거리 1에다가 그리고 웃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2에다가 6, 3, 18에 6에다가 3에다가 더하기 2가 되죠. 숫자 크네. 그럼 27 곱하기 2니까 54. 맞죠? 27 곱하기 54. 그럼 56이 정답이 되겠죠. 56. 그러니까 이런 계산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차함수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식을 쓰는 작업, 미분하고 대입하고를 통으로 날리는 거죠. 통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가 생략할 수 있는 계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핫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핫한 주제. 뭐 대치동의 어둠의 스킬이다. 뭐 그러면서 당연히 접할 때도 작용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또 봤었던 얘랑 비슷하게 이번엔 fx의 최고차 계수를 3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놈이 요렇게 접해요. gx라는 놈과 접하는데 뭐 이번에는 뭐 3x-2 정도라고 칩시다. 해서 이제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번엔 2라고 5로 잡아봅시다. 2라고 5. 자, 이번에는 뭐가 구하고 싶냐? F'의 뭐 8, 요게 궁금하다라고 할게요. F'의 8. 자, 그러면 8은 또 이제 바깥 동네야. 그러면 아까 함수값 거리곱 할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차함수의 핵심은 결국 직선을 축으로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축으로 인지하고 8에서의 거리곱을 쓰는 거야. 8에서의 거리곱을 쓰는데 문제는 이제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거리 들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3이었고 여기서 이제 웃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을 축으로 본 거리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계수 나올 건데 실제로는 이제 뒤에 보정치가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다 그랬고 그 보정치가 G'8인데 얘가 직선이니까 이거 기울기 그냥 쓰면 된다고요. 보정치로. 자, 그럼 이제 요 안에서는 뭐 할 거냐? 거리재겠죠? 8부터 2까지 양수거리니까 6이 될 거고 8부터 5까지도 양수거리 3인데 이놈이 중근이죠. 중근이면은 그 거리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쓰고 또 웃어. 또 이렇게 웃어. 자, 그래 주시게 되면 계산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얘는 3 곱하기 6, 3, 18, 6, 3, 18, 3, 3의 9죠. 그리고 플러스 3이 되니까 36, 45, 135, 103 맞니? 138인가요? 네, 되겠죠? 요만큼이 얼마니? 36에 45, 45 곱하기 3, 135죠? 138 이렇게 나올 거다. 괜찮죠? 뭐 요것도 굳이 한번 돌아간다라고 쳐보면
그러니까 이제 검산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f의 x-gx라는 식을 쓰실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차 계수가 3이니까 2를 뚫고 5를 접하죠. 그러니까 2를 뚫고 5에서 이렇게 접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귀찮으니까 hx라고 두자는 거죠. 자, 그럼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h'의 x를 한번 구해본다면 3은 그대로 두시고 요 안에 이제 도함수를 적겠죠. 그럼 치고 바다 x-5의 제곱 그 다음에 x-2에다가 2배의 x-5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얘가 사실은 f'의 x-g'x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겠니? 8 대입하겠죠. 그래서 8을 대입해가지고 8을 대입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뭐 답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뭐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신박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좀 경고를 했듯이 그러니까 경고 아닌 경고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분명 이런 함수식을 쓰는 과정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좀 잘못 연습하다 보면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많이 했는데 함수값 거리곱도 그냥 단일함수와 차함수에 대해서 했었고 미분계수도 단일함수와 차함수에 대해서 했는데 심지어 단일함수에서는 절편에서의 미분계수냐 아니냐 아니면 도함수의 거리곱을 쓸 거냐 아니면 스마일 거리곱을 쓸 거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류 체계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많이 연습해서 아마 이번 중간고사 기간 내에 완성하기는 힘들겠으나 뭐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연습할 기간이 있으니까 뭐 만약에 쓰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정말 작정하고 연습해서 잘 체화시키기 바랍니다. 뭐 일단 보강 연습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